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라는 감정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가정에서 가족 간의 오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다툼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곤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그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 순간도 있죠. 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쏟아낸 후에 느끼는 후회, 혹은 화를 억누르며 생기는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를 통제하는 능력은 우리가 삶의 다양한 도전과 스트레스 상황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화를 느낄 때 그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를 다루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화가 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통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좌절과 불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업무의 증가나 동료와의 오해, 가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겪는 작은 일상적인 마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며 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그리고 정신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분출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단순히 순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후회와 죄책감을 남기며 우리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또한 화를 억누르기만 하면 내면의 스트레스가 쌓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화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건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는 종종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닌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좌절감은 단순히 업무량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면
화를 보다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를 느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닌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떠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되 공격적인 태도가 아닌 차분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해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주어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화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명상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더 나은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 조절을 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꾸준한 연습과 자기 인식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이 화라는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건강하게 다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평온하고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화를 인식하라.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느끼는 순간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는 것은 미성숙한 행동이다 혹은 화를 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억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내면에 쌓여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는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감정 중 하나일 뿐이며 이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종이에 자신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적다 보면 감정의 뿌리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자신의 감정 패턴을 분석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더 나은 대처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의 인식은 또한 우리의 신체 반응을 이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하는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신호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내가 화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고 인지하는 과정은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기대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나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가족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닌 그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를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인식의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깊게 숨을 쉬어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의 일환으로 이는 생존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이 오히려 감정을 더 격화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은 단순히 신체의 산소 공급을 늘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의 몸을 유한 상태로 돌려놓으며 심박수를 낮추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먼저 조용한 장소를 찾거나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두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붙입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도 집중을 돕는 데 유용합니다. 그런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숨을 들이마신 후 1에서 2초간 숨을 멈추고 이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때 숨을 내쉴 때는 입술을 살짝 오므려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하고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2배 정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깊은 호흡을 최소 5에서 10회 반복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감정의 격렬함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의 리듬과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화를 유발한 외부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깊은 호흡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장기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깊은 호흡을 연습하면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명상이나 요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호흡을 통해 신체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느껴지는 가슴의 움직임, 복부의 팽창과 수축,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심박수를 인식하는 과정은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화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깊은 호흡을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깊은 호흡은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감정을 진정시키며 나아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호흡법을 활용해 보세요. 마음의 평온을 찾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잠시 거리를 두어라.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무심코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에 휘둘린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종종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대화 도중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잠시 자리를 벗어나거나 대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잠깐만 시간을 좀 가질게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이동은 감정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상대방 역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이후 대화를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감정을 객관화하고 상황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혹은 이 감정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일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러한 자기 반문은 감정의 폭발을 억제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단순한 회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내면의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감정을 충분히 인식한 후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결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두기의 또 다른 방법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화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물리적, 심리적 거리 두기를 통해 우리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표현하되 차분하게 말하라. 화를 억누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일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내면의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나중에는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감정 표현의 방식에 따라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할 때는 공격적인 언어나 비난보다는 차분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이래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 또는 이런 말이 나를 화나게 했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대화의 문을 열어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화가 나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대화를 더 건설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목소리 톤과 바디 랭귀지입니다. 아무리 차분한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높거나 공격적인 몸짓을 취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하며 열린 자세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화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화가 난 직후 감정을 표현하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상황이 진정된 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는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왜 화가 났는지 그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는 단순히 표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의 원인이 외부 요인인지 내부 요인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스트레스나 피로 혹은 과거의 경험이 그 감정을 증폭시켰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유난히 화가 났다면 그 감정이 단순히 동료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의 업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의 강도를 분석해 보세요.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 이는 현재 상황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 평소보다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이는 단순한 지각 문제보다는 그 친구에 대한 신뢰 문제나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기대한 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기대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실망감이 화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를 명확히 전달했는지 그 기대가 현실적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사소한 오해나 약속 불이행에도 과도하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번째로 화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화의 원인이 단순한 피로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차분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거나 기대를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기 이해와 감정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명확히 바라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화가 났을 때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더 성숙한 감정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감정의 뿌리를 찾는 과정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화가 났을 때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평온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6번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화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화라는 감정은 처음에는 타인을 향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게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더 큰 짐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계속 품고 있을 때 이는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가치나 자존심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이 반드시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날카롭게 대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위해 중요한 첫걸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했을 때 그 친구의 의도와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용서의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용서하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감정을 천천히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명상, 글쓰기, 상담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은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고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 보세요.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7번째,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라.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다른 긍정적인 활동으로 돌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는 강력한 에너지를 동반하는 감정이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체 활동은 화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깅이나 빠른 걸음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높여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분노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인 복싱이나 킥복싱은 직접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화를 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 역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연 속을 걷거나 공원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의 소리와 풍경은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풍경에 집중하거나 심호흡을 하며 걷는 것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화를 전환하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면 화를 유발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글쓰기, 요리 등은 창의력을 자극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감정의 흐름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명상과 요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은 화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신체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긍정적인 전환을 돕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감정을 나누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수다나 함께하는 웃음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타인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화를 전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넓은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몰두하면 화로 인한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자기 개발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성취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긍정적인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를 통해 화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화를 자주 내거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외부의 전문적인 시각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상담 심리사, 정신과 의사, 코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은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감정 패턴을 분석하고 감정 조절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 CBT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화를 유발하는 생각과 행동을 인식하고 더 나은 대처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뿌리를 깊이 탐색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을 위한 다양한 기술도 전문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법, 명상, 마음 챙김 등의 기법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법을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정 일기 작성, 자기 반성, 긍정적인 자기 대화 등의 방법도 배우게 되며 이는 일상에서 감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은 단순히 감정 조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게 되면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 향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상담은 비밀이 보장된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신뢰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를 자주 내거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분석하고 더 나은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은 꾸준한 연습과 자기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감정 관리 능력은 누구나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 조절을 넘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감정을 인식하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호흡과 같은 간단한 신체적 방법을 통해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은 감정의 폭발을 막고 더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의 이면에는 종종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활동으로 감정을 전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취미 활동, 명상 등은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감정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점차 더 평온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화를 다루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닌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